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SNS에서의 비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참 간단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고 또 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압니다. SNS 참 유용한 도구죠. 멀리 있는 사람과도 연결되고 정보도 얻고 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 어떻게 보면은 잘 편집된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SNS 비교라는 것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 심리적 원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 좀 더 건강하게 SNS를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된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등을 알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SNS는 이런 비교를 훨씬 더 쉽고 또 강력하게 만듭니다. 실시간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것도 아주 보기 좋게 포장된 모습으로 접하게 되니까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향 비교입니다.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람, 더 나은 성취를 이룬 것, 물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질투심이 들기도 하고 내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SNS 플랫폼 자체가 좋아요, 수나 팔로워 수 같은 걸로 끊임없이 평가받는 구조이기도 하고 또 자극적인 콘텐츠가 더 눈에 잘 띄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저 타인의 게시물을 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사용이 이런 비교를 더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결국 SNS 환경 자체가 우리의 비교 본능을 자극하고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비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걸까요? 글쎄요, 생각보다 그 영향은 더 깊고 광범위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역시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앞서 말했듯 열등감, 질투, 좌절감, 소외감 같은 것들이죠. 남들은 다 행복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느낌.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왜곡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 저하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특히 외모나 몸매에 대한 비교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시각적인 플랫폼에서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면은 불안이나 우울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과도한 SNS 사용과 비교가 불안, 우울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의 활발한 활동을 보면서 나만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이른바 Fear of Missing Out, 포모도 스트레스를 유발하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 이런 비교의 영향에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원래 남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SNS에서의 비교가 단순히 잠깐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용 습관과 환경을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SNS를 사용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열어보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접속하는지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은 앱을 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피드에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계정이 있다면 과감히 언팔로우 하거나 숨김 처리해야 합니다. 대신 긍정적인 영감을 주거나 현실적이고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실을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SNS 속 모습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강도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내면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는 먼저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비교가 정말 타당한가?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내 안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도전하는 거죠. 없는 것에 집중하면은 불행해지기 쉬우니 감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교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한 지금, 좋은 친구,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습관은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즉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 연민이란 내가 힘들 때, 실패했을 때, 혹은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나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 말이죠.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셋째, 행동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SNS에 쏟는 에너지를 줄이고 오프라인 생활, 즉 현실 세계의 활동과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취미, 운동,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것들이죠. 실제 삶에서의 만족감이 커질수록 SNS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을 남에게 두기보다는 개인적인 성장과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교의 기준을 어제의 나에게 두는 거죠. 나만의 성공 기준을 만들고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략들을 통해 비교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SNS를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죠. SNS를 비교와 경쟁의 장이 아니라 연결과 배움, 영감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를 찾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내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콘텐츠를 찾아보는 거죠. 좋아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며 의미 있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있는 댓글을 달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SNS 경험이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타인의 좋은 소식을 봤을 때는 비교하며 좌절하는 대신 함께 기뻐해주는 사회적 은밀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행복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결국 SNS는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SNS에서의 모습이나 반응이 나의 가치 전부를 결정하는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사회 트렌드를 보면 아주 보통의 하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보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태도, 럭키비키 혹은 거창한 목표 대신 작지만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는 원포인트업 경향들이 언급됩니다. 자기 연민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기 성찰에 관심을 갖는다는 분석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전략들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기대기보다는 결국 개개인이 스스로 비교의 함정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NS에서의 비교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사용 습관을 조절하며 특히 감사와 자기 연민 같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게 SNS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혼자서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